가오치 여객선 터미널. 새벽 2시 출발이기에 먼저 카페인 보충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가볼 곳은 사량도. 드디어 전기차를 가지고 배 타고 섬에 들어갑니다. 승선 예약을 8시에 두어서 충전할 시간과 승선할 준비 시간으로 넉넉히 새벽 2시에 출발하였습니다. 중간에 전기차 충전을 하기 위해서 덕유산 휴게소에 들러 잠시 쉬어주었습니다. 새벽이라 휴게소가 참 조용했습니다. 휴게소 내 편의점도 무인으로 운영 중이더라고요. 카페인 충전을 위해 얼박사를 구매했습니다. 충전이 되는 동안 전기차로 돌아와 시트를 편히 눕혀 잠깐 쪽잠을 잤습니다. 80% 충전이 완료되어 이만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낮에 좀 자고 출발했다 하더라도 새벽 운전은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HDA2가 되어서 운전 피로가 덜했으나 그래도 힘들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1차 목적지 가오치 여객선 터미널에 도착하였습니다. 충전할 때 한 번만 쉬어서 예상보다 빨리 도착했습니다. 배에 탑승하기 위해 승선 명부를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8시 거고 전기차거든요. 네네. 50% 미만이에요. 지금 티켓팅 하시는 거죠? 8시 걸로 예약했어요. 아, 예. 8시 걸로? 네. 8시 가실 건가요? 7시도 괜찮은데? 땡겨주실 수 있어요? 네, 그럼 부탁드릴게요. 오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7시로 땡겨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거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타고 갈 배가 보이네요. 우도 갔을 때 탔던 배보다 조금 작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거 탈 때 50% 미만이어야 되는 거죠? 그 지금 아직까지 우리 체크 안 했어요. 안 해요? 아직 법률로 가만히 안 돼가지고. 그럼 돌아올 땐 괜찮은 거예요? 예. 아, 감사합니다. 사량도행 배에 1시간 일찍 탑승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발하기 전 간단히 배를 둘러보려고 합니다. 갑판에는 매점과 취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 저처럼 일찍 오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간단히 아침을 해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위층으로 올라가면은 여기가 배라고 생각되지도 않을 정도로 넓은 정자와 의자들이 있습니다. 전기차는 안전상의 문제로 앞쪽에 주차를 해야 됩니다. 출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뱃머리에서 대기를 해주었습니다. 드디어 7시가 되었습니다. 사량도로 출발합니다. 출발 시간이 일출 시간대여서 해가 뜨고 있었는데 밝아지는 바다의 풍경을 배 위에서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다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추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의 갑판 위는 체감상 거의 태풍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따뜻한 선실에 들어와서 쉬어주었습니다. 넓은 장판에 원하는 곳에 자리를 잡으시면 됩니다. 저는 구석에 쭈그려서 쪽잠을 잤습니다. 드디어 사량도의 상도와 하도를 이어주는 사량대교가 보입니다. 해가 뜨는 시간에 사량대교는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사량도 여객선 터미널이 보이자 다들 하나둘씩 내릴 준비를 합니다. 저도 다시 차를 타기 위해 내려갑니다. 사량도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조금 신났습니다. 추워. 사량도에 도착 시 제일 먼저 방문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 충전소. 제가 사량도를 고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한 번의 충전으로 상도와 하도 드라이브 그리고 차박까지 충분했습니다. 바로 앞 카페에서 카페인 충전을 해줬습니다. 충전이 되는 동안 주변 산책을 했습니다. 해 뜨는 바다의 풍경은 진짜 멋있어서 즐거운 산책이었습니다. 거리는 시골 느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살짝 예민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귀엽습니다. 소방서도 있었는데 진짜 조그맣더라고요. 이렇게 조그마한 소방서는 처음 봤습니다. 아침 식사를 위해 가까운 식당에 방문하였습니다. 벽에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의 아침은 물회와 회덮밥. 섬이라 그런지 신선한 회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야채도 신선하고 맛있었습니다. 다만 밥이 너무 질어서 덮밥에는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만 감안하더라도 괜찮은 아침 식사였습니다. 밥이 질어서 만점은 못 드리겠네요. 식감이 너무 아쉽습니다. 물회도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시원하니 맛있었습니다. 요즘 배값도 비싼데 배도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2인분을 맛있게 먹어주고 나왔습니다. 이제 사량도 드라이브를 해보겠습니다. 상도와 하도 각각 1시간 정도밖에 안 되고 바다와 산의 조화로 정말 운전하는 맛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 벚꽃철에는 벚꽃까지 핀다고 하니 정말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사실 드론 가능 지역이라 드론을 날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이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드론 비행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안전상의 문제로 이 이상 드론을 날리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사랑도에 있는 대부분의 마을은 항구 주변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방파제가 있고 작은 어선들이 줄지어 있는 풍경은 도시에서 살아온 저에겐 정말 신기하고 인상 깊은 풍경이었습니다. 바다도 많지만 지대가 높은 곳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운전할 때 경사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높은 곳에서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바다에 딱 달라붙어서 드라이브를 하니 정말 기분 좋은 드라이브였습니다. 이제 하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랑대교를 건너는데 여기서 바라보는 바다도 정말 이뻤습니다. 여기에 신기한 이름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먹방 마을, 이미 차박 스팟. 바다가 있고 화장실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낚시하시는 분들과 노지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여기는 정말 노지 캠핑의 천국입니다. 또 여기가 등산 스팟으로도 유명하더라고요. 지리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위에 옥녀봉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사방이 다 바다로 돼 있어서 정말 멋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등산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서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좀 피곤해서 바다가 잘 보이는 곳에 잠시 주차를 해두고 쉬기로 하였습니다. 바다 색깔도 너무 이쁘고 파도 소리도 좋아가지고 여기서 쉬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창문을 내리면 바로 바다가 보입니다. 정말 눕자마자 1분 만에 잠들었습니다. 눈 떠보니 바다. 예. 마저 하도의 드라이브를 마쳐보겠습니다. 여기 사량도 정말 이쁜 곳이니 여러분들도 한번 방문해보세요. 노지 캠핑으로서도 낚시로서도 등산으로서도 너무나 완벽한 곳입니다. 정말 추천하는 여행지입니다. 사랑대교가 다시 보이네요. 상권이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상권이 상도에 많아 점심 식사를 하러 넘어가 보겠습니다. 점심으로는 사랑도에 들어올 때 봐두었던 밀면집에 방문하였습니다. 새로 생긴 가게로 너무나 깔끔한 공간이었고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가리비 비빔밥인데 가리비도 튼실하니 많이 들어가 있고 맛있었습니다. 야채도 신선했고요. 가리비 양이 진짜 많았습니다. 열심히 비벼줍니다. 생각해보니 오늘 아침도 덮밥, 점심도 덮밥이네요. 가리비를 올려 크게 한 입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맛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돌문어 밀면입니다. 일반 밀면에 비해서 3,000원가량이 더 비싼데 생각보다 문어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문어가 신선하고 맛있었습니다. 밀면 자체도 되게 쫄깃쫄깃하고 맛있었고 국물도 너무 자극적이지 않아서 먹기 딱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자르지를 않아가지고 이 계속 면치기를 했습니다. 숨막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2개 시키지 마세요. 밀면이 물릴 때 비빔밥이 잡아주고 비빔밥이 물릴 때 물면이 잡아주고 끊임없이 먹게 됩니다. 위험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주변 구경을 하다가 마트에 들려 오늘 저녁거리를 샀습니다. 오늘의 차박지는 술미도 앞입니다. 상도와 이어진 아주 작은 암초섬인데 또 이게 분위기가 있어 보여서 이 앞으로 차박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잠시 앉아서 술미도와 바다를 구경하였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긴 했는데 운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번에 IGT 테이블 하나를 선물 받아서 테스트 겸 세팅해봤습니다. 가볍고 튼튼한 게 너무 좋았습니다. 가스버너도 세팅이 가능해서 연결해봤습니다. 바람이 아주 심하게 부는데도 가스불이 아주 잘 켜지더라고요. 노지 차박의 이템, 개수대도 테스트해줍니다. 보조 모니터가 사망했습니다. 바다는 이쁘네요. 너무 막다구나. 이렇게 좋은 뷰에는 역시 유튜브입니다. 멋진 장소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좋습니다. 전기차라면 전국 어디든 집안 방구석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막 거북선 영상을 업로드한 날이라서 모니터링도 해줬습니다. 중간중간 바다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바람이 심해서 뭘 하긴 그래서 차 안에서 편하게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밖을 보니 벌써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저녁 먹을 준비를 해봅니다.
아쉽게도 방문한 날 하나로마트가 휴무여서 작은 마트에서 간단한 재료만 구매해서 대충 때웠습니다.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 라면인데 그냥 냉동대패 삼겹살을 때려 붓고 김치찌개 컵라면을 풀어서 먹었습니다. 고기도 많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렇게 차 안에서 먹으니 진짜 꿀맛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차 안에서 음식을 하다 보니까 차 내부 청결에 더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여행 다녀오면 빡세게 청소를 해야 됩니다. 캠핑용 수전을 끌고 와서 자기 전 양치도 깨끗이 해줍니다. 이만 자보겠습니다. 밤 동안 아주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밖을 보니 바람이 어제보다 더 심하고 비가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날은 12시가 마지막 배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10시 예약이라 괜찮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위해 이동해줍니다. 바람이 진짜 심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여기 주유소가 안 보였는데 이렇게 기름집에서 주유를 한다고 하네요. 오늘의 아침은 흑돼지국밥입니다. 친근한 사장님이 정갈한 국밥 한 상을 끓여주셨습니다. 반찬은 할머니 집에서 먹는 듯한 아주 정갈하고 맛있는 반찬들이었습니다. 국밥은 사실 평범한 국밥이었습니다. 국밥 알못이라 어떤 게 맛있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고기는 충분히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라 우산 없이 와서 좀 추웠는데 따뜻한 국밥 한 술에 추위가 싹 사라졌습니다. 출발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주변 카페에 방문하였습니다. 저 마끼아또 따뜻한 걸로 부탁드릴게요. 패들보드를 무료로 빌릴 수 있대요. ATV 렌탈도 가능하니 차 없이 오신 분들은 여기 방문해보세요. 여기가 사랑도에서 가장 오래된 카페라고 합니다. 차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 비오는 사랑도의 바다를 만끽했습니다. 이제 가오치 터미널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아무래도 오전 중으로 전부 이동하다 보니 배가 가득 찼습니다. 예약을 해두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비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이라 외부에 서 있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생각보다 배가 막 흔들리지는 않아서 멀미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배 뒤쪽은 바람을 등지다 보니까 바다 구경하기 좋았습니다. 그치만 추워서 도착하기 전까지 선내에서 따뜻하게 지냈습니다. 이제 곧 가오치 터미널에 도착합니다. 항구 도착 전 이렇게 미리 다리를 내리더라고요. 즐거운 사랑도 여행이었습니다. 근처에 적당한 목욕탕이 없어서 아주 저렴한 모텔 대시를 이용해서 샤워를 해줬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인근 시장을 방문하였는데 여기 이름이 글쎄 고성 공릉전통시장이더라고요. 이름과 다르게 공룡고기를 팔지는 않았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조선 제일 칼국수라기에 어떨까 하고 방문해보았습니다. 근데 내부로 들어가니 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전 칼국수 하나랑요, 가리비 숙회 하나 부탁드릴게요. 멋진 정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리비 숙회 가격은 2만원인데 냄비 한가득이 나왔습니다. 갓 삶은 가리비 숙회를 혼자서 정말 배 터지게 먹고 왔습니다. 저는 당분간 가리비는 안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육전 칼국수라고 해서 시켜봤는데 그냥 칼국수에 자른 육전이 고명으로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계란 지단 같은 느낌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따로 먹는 게 더 맛있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칼국수 자체가 맛있어서 정말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여기는 가리비 먹으러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먹은 껍질의 산입니다. 그렇게 다 먹고 고성을 그냥 지나치기는 아까워서 가까운 여행지에 방문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고성 송악동 고분군. 넓은 잔디밭의 고분군이 인상적인 곳으로 여름에 푸릇푸릇할 때 방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 가창 채석장.